갑니다. 자,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보시지요. 자, 밑에 그림 나오죠? 네. 자, 관성까지 저번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운동량, 충격량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 충격량. 운동량이라는 건 뭐냐? 이건 뭘 생각하고 미리 정의하는 거냐면 충돌이라는 걸 생각하고 미리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운동은 뉴턴의 역학의 법칙 있죠? F는 ma.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든가 이런 걸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충돌의 경우에는 그 힘과 시간 이거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속도, 가속도, 힘 이런 거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운동량이라는 걸로 설명을 하게 된다 이것이. 즉 운동의 효과를 나타내는 운동량이라는 건 P라고 우리가 기호를 쓰고요. MV 이렇게 식을 정합니다. 자, 이게 보시면 MVP 공식이죠. MVP가 뭐예요? Most Valuable Person, 그지? MVP. 자, 그렇게 MVP. 자, 뭐라고요? 질량 곱하기 속도.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우리 식 배우고 난 다음에 꼭 뭐 배워요? 단위, 그 다음에 의미, 그 다음에 방향, 이런 거 배우죠. 단위부터 갑니다. 단위. 질량의 단위 뭐예요?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 뭐예요? 속도 미터 퍼 세크. 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뭐라고 하는 거야? 운동량의 단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호, 그러니까 방향. 자, 누가 결정할까요? 운동량의 방향. 운동량도 벡터예요. 운동량의 방향. 질량 방향 있나요? 없죠? 속도의 방향, 즉 운동 방향이 뭐를 정한다고요? 운동량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렇게 왼쪽으로 날아가는 주먹이 있어. 이거 운동량 어떻게? 운동량 왼쪽이란 말이지. 운동량의 부호 왼쪽 방향. 이해하셨나요? 속도의 부호 운동 방향이 결국 운동량의 방향을 정한다. 됐죠? 힘의 방향하고 달라요. 다시 힘의 방향이 정하는 게 아니라 운동량의 방향은 누가 정하는 거라고요? 속도의 방향이 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미를 좀 공부하자. 만약에 어떤 애가 1kg짜리고 속도 V로 날라와. 됐지? 두 번째 똑같은 속도 V인데 2kg짜리가 날라와. 자, 누가 더 운동량이 클까요? 즉 운동의 효과가 클까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저 두 물체 중에 누구 맞으면 더 많이 아파? 2kg짜리 맞으면 더 많이 아프지? 그래서 질량에 비례한다 이거예요. 자, 운동량은 뭐에 비례한다고? 질량에 비례한다 이런 뜻이지. 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둘 다 똑같이 질량이 m이야. 그런데 하나는 속도 V로 가고 하나는 EV로 가. 야, 이게 누구 맞으면 더 아프니? EV 맞으면 더 아프지? 자, 그러면 속도가 증가하면 뭐라고? 운동량이 커진다라는 뜻이야. 됐어요?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질량 M이라는 애가 속도 V로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애가 있고요. 질량 M이라는 애가 오른쪽으로 속도 V로 가는 애가 있어요. 얘네 둘은 뭐가 다를까요? 운동 방향만 다른 거죠. 그럼 운동량의 크기는 같은 거예요. 자, 따라서 꼭 명심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다. 알겠죠? 거꾸로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예요. 알겠죠?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문제 풀 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확인 예제 집에 가서 꼭 푸시라고 그랬어요. 복습. 꼭 푸시라고 그랬어요. 자, 충격량으로 갑니다. 충격량.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야 이거 공 2개 중에 누구 맞으면 더 아프다고? EV 맞으면 더 아프다고. 맞지? 맞아. 그게 충격량에 관한 개념이다. 충격량에 관한 개념이라는 건 충격량 I는 충격력 곱하기 충돌시간 이렇게 정의한다. 즉 F 곱하기 뭐라고? T 이렇게 정의한다 이거지. 됐어요? 자, 생각해봐. 야, 손바닥 맞을 때 여자 선생님한테 맞는 게 아파? 아니면 남자 선생님한테 맞는 게 아파? 남자 선생님, 왜? 그 힘이 세서. 충격이 크다, 이거. 되셨나요?
와우. 박수 소리 세죠? 그죠? 두 번째. 그냥 이렇게 때리는 사람 있고, 이런 거 알죠? 이런 사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딱 때리고 눌러준단 말이지. 오래. 그러면 더 아프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능적으로 여러분들 뭘 하는 거예요?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량이 크다는 거 아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손목, 이렇게 막기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한다고? 찰지게 쫙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 꾹 누르고 있으면 아파요. 누르고 있는 동안 계속 아파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힘인데 이러고 말면 별로 안 아프죠. 이해 가셨나요? 됐어요? 네. 자, 이번에도 똑같이 합니다. 뭘 똑같이 해요? 자, 이제 단위 보겠습니다. 충격량. 충격량의 단위는, 자, 힘의 단위가 뭐죠? 뉴튼. 시간의 단위가 뭐예요? 세크. 자, 뉴튼 세크가 뭐라고요? 뉴튼 세크가 충격량의 단위입니다. 충격량의 단위. 두 번째, 자, 의미. 자, 충격량은 벡터이고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에요. 자, 시간에 방향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누가 정해요? 요번에는 충격력, 힘의 방향이 뭐라고요? 충격량의 방향이에요. 알겠죠? 충격력의 방향이 충격량의 방향이에요. 알겠죠? 즉 힘의 방향이 뭐라고요? 충격량의 방향이에요. 아시겠죠? 됐어요? 자, 따라서 이제 얘를 의미를 좀 더 파고들어 보자. 자, 뭐와의 그래프, 시간 t와 f와의 그래프, 일정한 힘을 어떤 애가 받았다. 이만큼 일정한 힘을 받았다. 자, 그러면 그래프 아래 면적과 그래프 기울기 뭐 이런 거 공부하죠, 우리. 자, 그래프 아래 면적 볼게요. 그래프 아래 면적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그죠? 가로가 뭐예요? 가로 세로. f 곱하기 t. 이거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충격량. 됐어요? 시간과 힘과의 그래프의 그래프 아래 면적은 뭐라고요? 그래프 아래 면적은 충격량이다. 이해했죠?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힘이 일정할 때 말고 이렇게 삼각형이어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 아래 면적이 뭐라고요? 그래프 아래 면적이 충격량이에요. 아시겠죠? 선생님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실제 그래프의 모습은, 실제 충돌에서 그래프의 모습은 보통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충돌할 때는 힘이 작다가 이렇게 충돌 시간 전체에 대해서 힘이 어떻게? 충돌의 중간쯤에서 제일 크죠. 그러니까 생각해봐. 우리가 만약에 칠판을 때린다고 해도 때릴 때 처음에 딱 닿는 순간에는 힘이 많이 안 가잖아요. 근데 완전히 닿았을 때는 어떻게? 힘이 많이 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손을 뛸 때 어떻게 돼요? 힘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거든. 자, 이 그래프 아래 면적도 뭘 의미한다고? 충격량을 의미한다.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밑으로 해야 합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격량 I는 F 곱하기 델타 T이고 자, F는 MA죠? 그 뭐라고 그랬어요? F는 MA. 뉴턴의 제2법칙 F는 MA. 오늘 나도 수업이 잘 안 되지만 여러분들도 수업을 잘 집중 못 하네요. 큰일 난다. 자, F는 MA,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 곱하기 델타 T. 됐죠? 자, 요렇게 지워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M 델타 V. 이거 MV P. 다시 MVP 공식이잖아요? 델타 P. 요거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 델타 P. 우리나라 말로 운동량의 변화량. 그렇죠.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라고? 충격량이다. 아주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오는 학교는 없어요. 알겠죠?
이게 시험 문제에 안 나오는 학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통합과학 시험을 본다. 이 파트를 시험을 본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안 나왔다. 그럴 리 없어요. 알겠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충격량이 뭐라고요? 뭐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이 뭐라고요? 운동량의 변화량. 이건 절대로 나옵니다. 절대 나와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증명을 낼 수도 있어요. 네, 증명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쭉 써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왜냐면 저번에 그 왜 중력 시스템 있죠? 거기 자연학과 설명할 때 가속도의 정의를 설명하려면 어쩔 수 없이 델타 설명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델타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밑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가 좀 어렵긴 한데요. 예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냐? 어떤 물체의 질량이 m이고요. 지금 속도가 v인데 여기다 내가 뭘 줬냐면 I0만큼의 충격량을 줬어요. I0만큼의 충격량을 줬다는 게 뭐죠? 밀었어. 내가 힘을 F0만큼 주고 T0만큼 어떻게 한다고? 밀었어요. 이런 얘기야. 이해했지? 그럼 이거 빨라져 느려져? 빨라지겠네. 그죠? 빨라져서 얘가 속도가 얼마까지 변하냐면 2V까지 변한대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 물체에다가 속도 V. 자, 똑같은 애한테 내가 이 I0, 그러니까 처음에 줬던 충격량의 2배만큼 충격량을 주면 나중 속도가 얼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 속도가 얼마겠습니까? 되셨나요? 나중 속도가 얼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됐죠? 됐어요? 자, 우리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 충격량 2배니까 속도 몇 배? 2배. 그래서 4V가 될 것 같잖아? 안 그렇다, 이거지. 안 그렇다. 알겠죠? 자, 시작합니다. 요렇게 나와 있으면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방금 전에 배운 거를 그대로 써먹을게요. 그러면 I0는 어떻게 표시되는 거죠? 델타 P. 됐죠? 얘는 M, 뭐 마이너스 뭐? V 나중, V 나중이 얼마야? 2V 마이너스 처음. 얼마야? MV. 됐죠? 됐어요? 됐어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요번에는 얼마를 줬다고? 2I0를 줬어. 맞지? 그럼 내가 얼마를 줬다는 거야? 델타 P를? 2MV를 줬다는 거야. 델타 P를. 맞죠? 그러니까 EMV는 M 곱하기 나중 속도 V. 요거 다시죠? V 다시. 우리가 풀 거. 그 다음에 처음 속도가 얼마? V. 됐죠? 됐어요? 오케이. 자, 질량 이렇게 지워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2V는 V 다시 마이너스 V니까 V 다시는 넘기면 얼마야? 3V. 충격량 2배 줬는데 속도가 2배가 아니죠?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문자로 풀 때 또는 숫자로 풀 때 이런 식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2배 이러시면 큰일 나요. 2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됐어요? 네. 됐어요? 네. 다시. 문제를 푸는데 지금 어떻게 풀었냐면요. 우리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정의에 입각해서 푸는 거예요. I0를 어떻게 한다고요? I0를 델타 P로 놓고 얘 운동량 따로따로 구해서 그걸 빼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면 어떻게 한다고요? 델타 P가 나올 거고. 그죠? 됐어요? 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를 I0라고 두면 밑에서 이 I0를 줬다는 건 뭐냐면 내가 운동량을 얼마나 변화시킨 거다? 2배만큼의 운동량을 변화시킨 거다. 됐죠?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량을 얼마로 보고 EMV로 보고 다시 오른쪽에서 뭘 푼 거예요? 다시 오른쪽에서 뭘 풀었다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따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고 놓고 푸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임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좀, 얘는 좀 어려워요. 됐어요? 그 다음에 좀 더 놀라운 예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 어떤 애가 벽이 있는데 어떤 애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튕겨져 나와요. 알겠죠? 질량 M인 애가 속도 V로 들어갔다가 나중 속도 V로 튕겨져 나와요. 알겠죠? 두 번째, 어떤 애가 M이 속도 V로 그 다음에 여기 박혀요, 그냥. 알겠죠? 박혀요. 됐죠? 그래서 얘가 나. 심지어 마지막, 어떤 공이 질량 M으로 들어가서 속도 V로 뚫고 나가요. 알겠죠? 뚫고 나가요. 됐어요? 됐죠? 충격량 누가 제일 클까요? 자, 그럼 제가 풀어드립니다. 가의 충격량. 자, 가의 충격량은 어떻게 되느냐? 들어갈 때가 플러스면 나올 때는 뭐라고요? 마이너스죠. 들어갈 때가 플러스면 얘는 뭐야? 0이죠, 0. 속도가 박혔으니까. 플러스입니다. 됐죠? 지금 그거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 풀 때 이렇게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오케이. 자, 가는 뭐야? 나중 운동량. P 나중 마이너스 P 처음 이렇게 하면 되죠. 맞죠?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는 거야. 나중 운동량 얼마라고? M 곱하기 마이너스 V. 됐죠? 처음 운동량 얼마야? M 곱하기 V.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MV죠? 되셨나요? 자, I나는 어떻게 될까요? I나. P 마이너스 P0. P0로, P 나중이 얼마예요? 0입니다. 왜 P 나중이 왜 0이죠? 속도가 0이에요. 자, MV.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MV만큼이죠? 자, 충격량 누가 크다고요? 가가 더 크죠? 충격량의 크기. 됐어요? 자, 마지막. 아니다. 속으로 지금 이건 아니다. 뭐 이러고 있죠? 그죠? 자, P0는, P 나중은 얼마예요? MV. P0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MV. 0이네요? 되셨어요? 자, 우리 생각과 다르게 뚫고 나간 게 충격량이 더 크지 않고요. 박힌 게 더 크지 않고요. 튕겨져 나온 게 더 커요. 아시겠죠? 이게 실제로 격파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우리가 송판 격파를 할 때 송판을 격파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손이 튕겨져 나오면 다쳐요. 송판이 부러지기라도 하면 손이 안 다치거든요. 근데 심지어 완전히 두동강 나서 손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별로 안 아파요. 실제로 막 송판 이게 부러뜨린 다음에 사람한테 손 안 아프세요? 그러면 안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부러졌기 때문에 안 아픈 거예요. 통과했기 때문에 안 아픈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재밌죠? 이게 수식으로 이런 게 풀려요. 아시겠죠? 재밌어, 안 재밌어? 재밌어요. 반응은 아닌데? 야, 반응은 재밌다는 반응이 아닌데? 재밌어요. 예. 다음. 자, 충격량을 크게 하여 운동량을 변화시키기. 자, 갑니다. 자, 충격량 I는 F 곱하기 T이니까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요. 자, 이런 거예요. 뭐가 증가하면, F를 증가시키면 I가 증가합니다. 두 번째,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량이 증가합니다.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죠. 남자 선생님이 때리면 뭐라고요? 힘이 세니까 아파요. 그러면 때릴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파요. 그죠? 많이 아파. 뭐 이런 얘기지. 자, 됐어요? 자, 시작합니다.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우리 스윙과 번트가 나왔어요. 그 그림에. 스윙과 번트. 자, 스윙할 때, 번트할 때 누가 더 힘이 크죠? 스윙의 힘이 커요. 그러니까 스윙으로 치면 멀리 가죠.
번트로 치면 어떻게? 멀리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량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어느 쪽이다? 스윙이다. 두 번째. 자, 거기 조그만 포가 있어요. 그죠? 작은 포가 있고 대포가 있어요. 자, 누가 더 멀리 갈까요? 대포가 멀리 갑니다. 대포가 멀리 가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힘으로 꽝 해서 포탄이 날아가는데 이쪽은 포신이 짧으니까 접촉 시간이 짧아서 얼마 못 날아가요. 근데 대포는 포신이 길잖아요. 접촉 시간이 길어서 뭐라고요? 멀리 나갈 수 있어요.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안전장치에 관한 거예요. 안전장치의 원리. 그러면 안전장치라는 건 뭐냐? 자, 충격량이 동일한데 뭘 줄이겠다는 거야? 그렇지. 충격력. 내가 받는 힘을 줄이겠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받는 힘을 줄이려면 어떻게 돼? 내가 받는 힘을 줄이려면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되지. 맞아. 충돌 시간을 길게 할 겁니다. 이런 얘기지.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이 그런 게 나와요. 시멘트 벽에 차가 충돌하는 경우와 볏집에 충돌하는 경우가 나오죠. 시멘트 벽에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요? 끼꽝! 접촉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받아요. 이해갔죠? 근데 볏집에 충돌할 때는 시간이 길죠?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힘을 적게 받아요.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왜 영화에서도 보면 막 그러니까 집단 이렇게 막 쌓아놓은데 이렇게 가다가 차가 이렇게 막 뚫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 괜찮잖아. 근데 벽에 충돌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사람이 큰일 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충돌 시간 때문이다 이거지. 그러면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충격력이 작아져서 안전할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이런 거야. 자, 바닥에다 이제 달걀인데 똑같은 달걀을 같은 높이에서 던져? 아니, 그냥 놔두는데 그러면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와 이렇게 밑에 방석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 누가 안 깨질까요? 방석에는 안 깨지겠죠? 그죠? 그 그림 보시면 안 깨졌어요? 깨지던데요? 그래요. 잘 생각해봐요. 시간 T와 F. 자, 갑니다.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자, A 케이스와 B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A 케이스는 충돌 시간이 어떻게 해요? TA. 짧아요. 그죠? 그러니까 FA. 힘이 되게 크죠? 그게 어느 케이스야? A 케이스. 그렇지. 요게 그죠? 맨바닥에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방석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퍽! 그죠? 방석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둥실 뭐 이렇게 해서 사는 거야. 그죠? 둥실 이렇게 해서 사는 거야. 충돌 시간이 길지. 둥실 그죠? 퍽! 충돌 시간이 길어서 안 깨질 거다 이런 얘기죠. 됐어요?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안전장치의 원리.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줄이는 방법. 간단합니다.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면 되니까 에어백이 터지면 돼요. 알겠죠? 에어백이 터지면 우리가 왜 차 운전하다 보면 앞에 이렇게 운전대가 있고 저기가 있잖아요. 가로막이 있는데 여기에 부딪힐 때 그냥 팍 하고 부딪히면 큰일 난단 말이야. 에어백이 터져서 둥실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야 안전하다. 아프긴 하죠. 네. 그 다음에 우리 구기 종목 배울 때 기본 패스 같은 거 배울 때 어떻게 하죠? 던지고 받고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 뒤로 손을 빼면서 이게 공을 잡는 순간 손을 뒤로 빼면서 잡아라. 그죠? 그러면 힘을 적게 받는다 이거지. 우리 농구하다가 손가락 부러지는 애들 가끔 보죠. 손가락 삐는 애들. 그지? 걔는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받아서 그런 거야. 생각만 해도 그죠? 생각만 해도. 자, 갑니다. 그래서 이
안전장치의 예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마지막으로. 그런데 안전띠는 좀 다른 거예요. 안전띠. 선생님, 안전띠도 이런 거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관성에 의한 피해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쭉 하고 가다가 끼익 해서 충돌사고가 나면 나는 지금 차는 섰지만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날라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크게 다치지. 그래서 안전띠를 매야 되는 거예요. 이건 관성 때문인 거예요. 알겠죠? 이해하셨나요? 안전띠는 관성이고요. 나머지 애들은 뭐라고요?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여서 안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숙제는 어디까지? 와, 오늘도 숙제 많을걸요? 네, 오늘도 숙제 많을 거예요. 하나랑 다 끝나요. 네, 139번까지. 네. 자, 139번까지. 자, 다음 주에 봐요. 제발.